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2025 체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네, 내란 시작되고 뭔가 바뀌면서 그런 87년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들어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썼어요. 제가 2025년 3월에 칼럼에서 제가 아마 그 칼럼을 여러분들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반도 대전환, 한반도의 전환점 2025년 체제를 위하여 그때 제가 처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5월 달에 창작과 비평에서 백낙총 선생이 쓰시더라고요. 저와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체제라는 말을 연도 뒤에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우에 뭐 25 체제, 87 체제 이렇게 하나요? 예. 어떤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든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해 이럴 때 붙이겠죠? 저는 올해가 그런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87 체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32년 동안 군인들이 총 들고 나와서 총으로 협박하면서 지배했던 그 군사 독재를 끝내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러한 질서와 제도를 만든 해죠. 예, 그때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는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장충체육관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북이랑 똑같은 형태의 선거를 했죠. 99% 찬성하는 이런 야만의 선거를 치렀고요. 87년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가 회복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87 체제가 지금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것은 임시 방편으로 만든 거죠. 5년 단임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이것은 합리적인 체제가 아니죠. 이걸 대통령 책임제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 무책임제죠. 그렇지 않나요? 무슨 책임을 져요? 한 4년쯤 지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퇴임 이후에 내가 빵에 안 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걱정만 해요, 다들. 그리고 대다수의 대통령들이 불행했죠. 이런 무책임한 정치 시스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내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무렵에 개헌하겠다 그랬죠? 네, 저는 그 말을 꼭 지켜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뭐 굉장히 센스도 있고 또 아주 그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다 좋은데 문제는 약속을 안 지켜요. 저는 국민들이 눈 뜨고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거법 개정 가장 중요한 약속을 어겼어요. 국민들이 벌써 잊고 있어요, 그거. 네?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도 약속을 하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약속을 하고 정작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니까 국민의힘이랑 손잡고 병리평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국민이 망각을 자꾸 하니까 그러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당선된 건 다행이죠. 그러나 정말로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정치인의 약속을. 국민들이 빨리빨리 망각을 하니까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국민의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87 체제와 마찬가지로 2025 체제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올해가 87년보다 더 결정적인 변화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봐요. 2022년인데 아주 묘하게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1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20년 전이니까 그 해도 을사년이었겠죠? 120년 전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을사늑약. 그렇죠? 을사조약, 을사늑약 하는 거죠?
외교권을 우리가 일본에게 약탈당했습니다. 강탈당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거죠. 외교권 하면 국가가 어디 있어요? 사실상 120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한 해고요. 그리고 40년 후에 1945년 마침내 해방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광복 올해가 80주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예요. 그런데 올해 엄청난 변화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10, 11, 12, 3달 남았죠? 이 3달 사이에 아마 그 변화가 시작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1945년 해방 이후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또 한국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왜곡시킨 그러한 거대한 질서가 끝납니다. 냉전 체제가 올해부터 해체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냉전 체제의 종말의 시작,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체제의 시작이다. 그게 바로 2025 체제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 이건 뭘까요? 이 냉전 체제는 전 세계에 걸쳐서 있었지요. 이걸 한번 보세요.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 전 세계에 냉전의 질서가 있었던 거고요. 이걸 누르나? 뭘로 누르나? 이게 안 되나 보죠? 요건 잘 안 되더라고. 그죠? 요렇게 누르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응? 거기다가 하면 돼요? 아니, 이렇게 뭐라 그래? 커서 같은 거. 누르는 거 안 되지. 아마 요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냉전이란 게 결국은, 예. 이 냉전 체제라는 체제에 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냉전 체제는 전 세계적인 체제죠. 전지구적 체제예요. 미국과 연합국, 또 소련, 연합 4개국이 서로 연합을 해서 당시 동맹 체제라고 하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여기와 싸웠죠? 주축국들과 싸웠죠?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자마자 바로 분열이 된 거죠. 미소 간에 이제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45년이죠. 그게 지금 80년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체제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45년, 1980년 전에 있었던 바로 이 냉전적 전후 질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 그게 한국에서 여전히 결정적이고요. 그게 우리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내면까지 완전히 왜곡시켜 놨어요. 그걸 우선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없어요. 이건 센 말이 아니에요. 저부터 정상이 아니에요. 모든 한국인들은 냉전이 준 상처를 내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상당히 뭐 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지금 제 뒤통수는 바빠요. 뭐 하고 있겠어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검열하고 있어요. 자기 검열. 여러분, 전두환, 박정희 때 검열 많이 했죠? 검열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검열은 뭐겠어요? 자기 검열이에요. 한국인들은 자기 검열 기계예요. 그런데 이 기계는 거의 자동화돼 있어요, 지금. 한국인들은 말할 때 자기가 의식하기 전에 이미 검열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지금 이걸 60년 이상 해와가지고 완전히 자동화돼 있어요.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쓰는 모든 말, 단어 하나하나를 검열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죠. 왜? 말하는 게 업이잖아요.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 가르치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마다 제 무의식 속에서는 제 말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요. 이 말을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써서는 안 되는가, 머릿속으로 계속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국인들은 스스로 의식 잘 못해요. 왜?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거의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 검열하고 있어요. 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아닌데 그런 분 있나요? 네. 한국인들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과 달라요. 조금 이해하셨어요? 네. 뭐가 다를까요? 한국인들은 정치적 유토피아를 꿈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유토피아를 실현 못하는 거예요. 우선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실현하려면. 근데 한국인들은 아예 머릿속에서 정치적 유토피아를 꿈꾸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학생운동,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거다, 누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학생운동,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죠. 이런 학생운동이 어디 있어요? 한국의 학생운동은 자유주의에서 민족주의까지예요. 자유주의에서 민족주의까지. 한국의 이른바 주사파라고 불리는 그러한 운동은 사회주의적 성격의 운동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민족주의죠. 네? 김일성 민족주의에 동의하는 것이지 김일성 사회주의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체사상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학생운동조차도 자유주의에서 민족주의까지의 지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 학생운동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 학생운동은 대개 세 그룹이 격렬하게 경쟁합니다. 그 세 그룹이 뭐겠어요? 첫째, 이전에 가장 강력했던 게 공산주의 그룹이죠. 공산주의 그룹. 두 번째, 사회주의 그룹. 세 번째가 누구예요? 아나키스트 그룹이에요. 무정부주의자. 예? 이 세 그룹, 자유주의 그룹은 아예 없어요. 일본에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새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세 그룹은 아예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산주의 그룹, 사회주의 그룹, 아나키스트 그룹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한국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질서 자체가 이미 대단히 틀지어진 질서라는 거예요. 예? 대단히 보수적으로 틀지어진 질서 속에 우리의 상상력은 딱 제한돼 있어요. 이해하셨어요?